자, 안녕하세요. 테크수다 24회. 오늘 하늘 씨와 함께 또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 씨.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한 주가 아니죠? 저희 만난 지는 한 3, 한 달, 4주 한 달? 됐는데, 그쵸. 네. 별일 없으셨죠? 뭐, 별일이 없었죠, 뭐. 오늘 이번 주 주제는 저희가 꽤 오래전에 공유한 내용이긴 한데요. 한 독자라고 해야 되나? 오마이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 네네. 오마이, 일회용 비번 생성기, 흔히 얘기하는 이제 OTP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얘기는, 네네. 이분 얘기는 이제 일단 OTP를 발급을 받으셨나 봐요. 네네네. 은행에서 3,000원을 내고, 그러니까 그쵸. 처음에 은행에서 그냥 준 줄 알았는데 3,000원 내고 사야 된다. 네네. 어디 은행인지 모르겠지만, 좀 저는 안 그랬는데 네네. OTP 보통 그냥 줬었거든요. 네네. 이분은 어쨌든 네. 샀고, 네, 네네네. 이분 어쨌든 3천을 내고 샀는데 주거래가 아니어서 이제 주거래가 아니어서 그냥 그쵸. 묵혀두고 있다가 한 1년 뒤에 2년 뒤에 2년 뒤에 OTP를 다시 꺼내서 이제 특별히 뭘 해야 될 것 같아서 썰려고 했더니 그쵸. 안 OTP가 이제 됩니다. 에러 메시지를 뱉었다. 그쵸. 예. 그래서 은행에 가봤더니 이거 새로 발급받으니까 3천을 또 내라. 그래서 이제 그쵸. 그쵸. 많이 화가 나셨죠. 많이 네네. 화가 나셔서 이제 기사를 이제 그 소비자분이 이 오마이뉴스에 제보를 하셨는지 네네. 어쨌든 이게 기사화가 됐어요. 네네. 이런 상황인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기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주석을 더 더하자면 우선은 그 3,000원 때문은 아닌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뭐 3,000원이 비싸다, 싸다를 떠나가지고 우선은 좀 네네. 원칙적인 문제에 되게 속상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저 충분히 공감을 가거든요. 그 우선은 네네. 왜냐면 그 뭐 조심할 건 없지만 3,000원이라는 거가 되게 뭐 큰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신데 중요한 거는 그 네네. 3,000원의 액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고장나고 뭐 이렇게 고칠 수도 없는 걸 자꾸만 소비자가 그걸 다 떠안아야 된다는 이제 원칙적인 문제를 제시를 하시는 거고요. 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관심이 많으신 이유는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랄까 한국에서 그래도 어쨌든 일하시는 분들이나 뭐 사회활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OTP를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쵸. 다 저도 그렇죠.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한 핸드폰 5개 갖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게 네. 거의 핸드폰이랑 비슷한 아니면 핸드폰 능가할 수도 있네. 왜냐하면은 1인 핸드폰 하나인데 OTP 같은 경우 1인 하나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핸드폰보다 더 보급화가 된 개제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음,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공감대도 많이 있고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시스템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또 그런 공감대도 있고 네네네. 이래가지고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네네. 뭐 독자분들께서 우선은 많이 읽어주셨어요. 네. 그렇죠. 우선 노트는 많으니까 그냥 하나씩 하나씩 좀 이렇게 두서없이 그냥 진행해보죠, 뭐. 네네. 뭐, 일단은 하늘 씨가 저희가 이제 이런, 오늘 할 내용을 이제 저희가 구글 문서에 적는데, 네네. 여기 하늘 씨가 적어주신 내용이 좀 재밌는 부분들이, 네네. 이제 이분 독자분은 이제 주장하는 게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배터리 문제 때문에 지금 3,000원, 배터리가 다 돼서 뱉는 거니까, 뱉는 그렇죠. 에러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 네네. 아마 배터리가 3,000원 가까이 할 거예요. 하긴 할 거예요. 사실. 그렇죠. 배터리 그렇게 예. 싸진 않죠. 싸진 않을 건데 어쨌든 배터리 교환 가능하게 바꿔두지 않겠냐라는 네네. 얘기인데 하늘 씨의 의견이 좀 달랐죠? 그쵸. 네네, 뭐 하늘 제 씨는 생각은 어떤? 뭐냐면 이제 모든 네네, 일이 그러니까 끝에 가서 정해진 가격이라는 건 없잖아요. OTP를 만드는 네네, 회사가 당연히 마진을 남겨야 될 테고 또 은행도 네네, 이거를 유통하니까 야 마진을 남겨야 될 테니까 이거 원가가 뭐 2,000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500원이라도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모르는 일인데 네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부분의 경우 저희가 여기에 대고 배터리를 바꿀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가격이 오르게 돼 네네, 있어요. 음, 그러니까 같은 그쵸, 3,000원에 배터리까지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을 넣게 되면은 이게 5,000원이 네네, 5,000원 정도 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네, 단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 거의 2년 정도는 배터리가 간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2년에 한번 배터리를 바꾸기 위해서 2,000원이라는 돈을 더 지불을 하고 사게 되는 게 어떻게 네, 보면은 밸런스가 안 맞을 네네,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맞습니다. 건 이게 그냥 단순하게 배터리 교환하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솔직히 네네, 배터리 교환하게 하려면 우선 이게 뭐 여다지 시스템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워낙 단계가 솔직히 3,000원이면 비싼 제품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들도 단가를 올릴 수가 있고 또 제 생각에는 네네, 이게 OTP가 저도 이제 뭐 전기공학자가 아니어가지고 안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부를 네네, 들여다봐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어쨌든 끝에 가서는 네네, 이게 뭐 암호화 돼 있는 기계잖아요.
네네, 그쵸. 그리고 뭐 이게 플라스틱이니까 맘먹고 열면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이거를 제가 뭐 배터리 바꾸는 것도 쉽게 배터리 바꿀 수가 있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거 자체에 또 보안성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3,000원에 그냥 쓰다가 버리는 게 더 가격대가 맞다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요 특성상 네네. 제품에. 네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크게 봤을 때 그러니까 정말 배터리 바꾸는 분들이 뭐 1,000만 명 중에 100명이라 그래도 나머지 네네. 분들은 그냥 3,000원 내고 쓰고 잘 쓰시고 그냥 버리게 된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게 네네.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죠. 네, 저는 좀 이거를 좀 이제 배터리 교환 가능하게 만든 디자인보다는 네네. 이분이 사실 실질적으로 3,000원이 그렇죠, 아까워서라기보다는 그렇죠. 그 사실 저는 이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아까운 게 만약 이분이었다면 지금 제일 아까운 게 은행에 가는 시간이 그렇죠. 아까웠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 배터리 교환 가능하게 바꾼다 하더라도 그렇죠. 배터리 배터리를 더 사고, 사야 그렇죠. 되고 그것도 그걸 일이거든요. 바꾸는 시간이 사실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OTP의 효용성 자체가 좀 근본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그래서 좀 예, 해봤거든요. 실장님 코멘트, 제 코멘트를 봐도 큰 비중이 솔직히 OTP라는 개념보다는 우선은 보안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갖고 저도 우선은 이제 네, 말씀하세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제 뭐 사실 이런 불만들이 이제 금융회사에 대한 지금 이 기사를 페이스북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네네. 굉장히 많이 재밌게 봐주셨던 부분들이 즐겁게 봐주셨던 부분들이 이제 사실 금융회사에 대한 불만이 그렇죠. 저희의 개인적인 관심사뿐만이 아니라 좀 네네. 공동의 관심사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왜냐면 사실 뭐 원인을 분석해 보면 네네. 뭐 제가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 보자면은 사실 국내 금융사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네네. 오늘 네네. 뉴스를 봤는데 이제 작년 해가지고 이제 연말정산 지금 시즌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시즌이 되면 작년 소득이 연봉이 얼마 이상인 사람, 얼마 이상의 사람이 몇 명이다. 뭐 이런 그렇죠. 기사들이 나와요. 예, 네네. 해마다 연간 기사로 나오는데 오늘 뉴스에 이제 그런 때마침 그런 기사 나왔어요. 그래서 52만 명인가 우리나라 1억 연봉을 이상을 받는 와, 많네요. 근로자가 네네. 52만 명이 있대요. 네네. 근데 그 52만 명의 비중을 쭉 보니까 어느 계열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냐, 여러분이 금융, 보험사에 있는 사람들이 보험이요? 압도적으로 가장 좋네요. 비율이 높대요. 1억 연봉 네네네. 이상을 받는 사람들이. 네네네. 근데 이제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상대적으로 이제 소비자분들께서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분들께서는 네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이것도 네네. 먼저 나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네, 있는데 금융 그렇죠. 쪽에서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너희들은 돈을 많이 벌어? 뭐 그렇죠, 그렇죠. 이런 약간 그런 박탈감 같은 것들을 좀 충분히 느끼기 때문에 이해하죠. 훨씬 네네. 더 불만이 3천 원 가지고도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었어요. 네네. 네. 충분히 공감하고 또 재밌는 게 이게 절대 한국에서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네네. 어큐파이 월스트리트라든지 뭐 조금 거는 정확히 이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네네.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 게 딱 맞아요. 이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네. 금융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너무 안 지고 성공에 대해서 네. 너무나도 많은 걸 챙겨간다라는 게 전 세계적인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문제인 건 맞아요. 그리고 네네. 이거 절대로 한국에서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국에서만 음, 이게 뭐 이게 뭐 한국 소비자분들만 느끼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만 있는 문제가 아닌데 또 뭐 제가 언제나 즐겨하는 게 뭐냐면은 저도 우선은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네. 금융권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에서 전 솔직히 문제를 안 삼아요. 왜냐하면 뭐 많이 벌수록 좋은 거잖아요. 솔직히 누가 벌든 뭐 저도 솔직히 제가 금융권에 대해서 당연히 많이 벌고 싶어 할 테고 네네. 그게 문제는 아니라 생각하는데 제가 가진 문제는 뭐냐면 너무 그러니까 실패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무책임하게 모든 걸 다 뭐 모든 건 아니겠지만 되게 많은 양을 전가시키고 성공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챙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또 네네. 한편으로 제가 그냥 딱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다시피 이제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권이 돈을 많이 번댄다. 그러면은 학벌 높으시고 잘 나가시고 똑똑하신 분들이 금융권에 모이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럼 또 네. 그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또 뭐 그만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뭐 어디 가도 잘하시는 분들이 금융권에 하필 모이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는 우선은 그리고 네네. 이는 뭐냐면 또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금융에 대해서 불만은 많지만 또 금융이 없이는 못 사는 게 저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자부터 시작을 네네. 해가지고 대출 그리고 또 되게 음,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투자를 했어요. 뭐 이렇게 제가 뭐 솔직히 한국 금융 시스템 잘 모르지만 적립을 들었으면은 그 네네. 적금을 했으면 그 적금에
1%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고 싶어 하는 게 또 저희 심정이긴 하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그 1%라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또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의 일이기도 하고, 네네. 뭐 네.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큰 사고가 나요. 그러면 대통령을 막 탓을 하잖아요. 아, 대통령이 뭘 음, 했길래 이렇게. 근데 사실은 대통령께서 직접 관여한 일이 아닌 경우도 많고,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본인이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아니고 그냥 뭐 모두 대통령을 통틀어봤을 때 다들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집 네네. 앞에 전봇대가 무너진 거 가지고도 막 대통령 탓하는 건 좀,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리고 그 제가 느낀 네네. 분노를 방출하고 싶은 건 맞지만 대상은 틀렸다 생각을 해요. 네네. 그리고 문제 대상 그 시스템이지 뭐 금융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랑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그냥 1대1의 그런 네네.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일은. 네네. 그리고 제가 우선은 예를 들어가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가진 불만을 털어야 되는 건 OTP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누가 돈을 많이 번다 이건 떠나가지고 OTP 시스템은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그 불만은 뭐냐면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큰 얘기지만 보안과 끝에 가서는 네네. 이 세상에서는 특히 금융권에 있어서는 보안과 편의성의 밸런스라 생각을 해요. 예를 네네. 들어서 보안에만 너무 치중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문 인식해가지고 막 혈액을 뽑아가지고 눈을 스캔하고 사인을 하고 얼굴 인증을 받아야지만 1원을 꺼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보안적으로 확실하게 해킹은 안 당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네. 하지만 웃긴 게 그게 너무 편의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네네. 그렇다고 너무 편의성을 편하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핸드폰을 쓱 갖다만 대도 결제 가능하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즘 보니까 막 그 단말기를 가방에다 넣고 다니는 거예요. 갖고 네네. 지하철에 타가지고 그냥 한 바퀴만 쭉 돌면은 그 핸드폰 소액 결제가 다 되기도 한 해킹이 있나 봐요, 요즘은 또. 네네. 그러니까 그 편의성을 되게 극대화시켰더니 너무 보안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끝에서는 이게 밸런싱 게임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편의성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해주면서 그것도 보안에서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 밸런스인데 네네.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가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는 뭐냐면은 너무 보안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보안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네.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은 은행에서 책임을 지기 싫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보안 문제에서 생겼을 때, 아, 우리 측에서는 너무 관여하기 싫고 책임지기 싫고 그 엑스에 대해서는 책임지기 싫으니까 일단 소비자분께서 이거를 뭐 한 이 세 가지 정도 보완을 해야지만 되게 해놓을게요라고 한 거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네. 왜냐면 예를 들어 제가 은행에서 2,000원을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액 결제를 했어요. 3,000원 뭐 만 원 예를 들어가지고 그거를 하고 싶은데 그거 만 원을 계좌차기 위해서도 OTP, 암호 그리고 뭐지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거예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뭐 은행에서 바라는 게 있다면은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만 원 정도 막 그 자금 이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음, 정도는 은행 측에서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 컴퓨터가 맨날 접속하는 IP에서 제가 평상시에 쓰는 시간대면은 OTP 없이 진행하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만약에 만에 하나 정도 오류가 나요. 그러면은 그 만 원 정도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은 그때 합의를 볼 정도의 그런 노하우나 이런 유도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포괄적으로 1,00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무조건 OTP 뭐 공인인증서 암호 이 세 가지를 묶어보니까 음, 너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근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를 들어서 아시안권은 확실히 OTP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뭐 해킹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가 네네. 되게 많은데 외국 같은 경우는 저는 인터넷 뱅킹 할 때 그냥 아무 하나로 다 되거든요. 네, 저도 이 기사에 대한 저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네. 이런저런 기사를 봤는데, 이제 네네. 외국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데서 어떤 식으로 이체를 할 수 있고 보니까 그냥 암호로 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예를 네네.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평상시 안 하던 계좌다 너무 큰 돈을 쏜다든지 아니면은 그 음, 계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계좌여서 뭐 피싱에 한번 걸린 계좌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그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요 직접.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 네네. 이렇게 뭐랄까 액티브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저한테 다 책임해놓고 얘다 네가 알아서 보안 다 잘해 잊어버리지 마 이렇게 맡기는 것보다는 은행과 제가 좀 협업을 해가지고 그냥 뭐 네네네. 친구한테 뭐 5만 원 쏘고 제가 평상시에서 입금하고 회사에서 입금받고 이런 거는 전혀 문제 없이 처리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또 회사 측 그러니까 은행 측에서 되게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많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뭐 소액 같은 음, 거는 은행 측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네. 따져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공개를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라든지 아니면 문제 생기면은 뉴질랜드 은행도 네네. 저한테 해외에 있는 저한테도 새벽 4시에 전화가 와요. 한 번 그런 네네. 일이 있었어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뉴질랜드 음, 계좌서가 송금했더니 저한테 뉴질랜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24시간 작동을 네네. 하면서 전화해가지고 아 누구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거 한 거 맞냐? 고 제가 아 맞다 그랬더니 그거를 또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이런 일이 있어서 전화할 때 이렇게 다 해주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다 인건비겠죠. 다 시스템이고 하지만 그게 하나가 그쵸. 있기 때문에 저도 신뢰가 가고 은행이 알아서 되게 잘해주고 있구나. 그리고 음, 평상시에는 아무 하나도 굉장히 편하게 인터넷 뱅킹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은행에서 저한테 웬만하면은 뭐 체크도 안 하고 오히려 굉장히 허술해 보이면서도 정작 이런 편의성에서 굉장히 또 뒤처지니까 저로서도 이건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음, 맞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사실 뭐 제가 거기다 써놓기도 했지만 네네. 국민 이게 아까 시간 낭비라는 말을 그렇죠. 썼지만 이게 사실 한 사람의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이게 모두가 이제 OTP를 입력하는 시간. 예를 그렇죠. 들어 뭐 정상적으로 OTP가 고장 나지 않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OTP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OTP를 보고 내가 비밀번호를 그냥 단순히 입력하는 시간 대비 OTP하고 보안 카드를 찾아서 입력하는 시간들을 하면은 예를 들어 그게 총 1분이라고 보죠. 네네. OTP를 찾고 1분이면 국민 전체로 보면 이게 사실 국민 전체가 이용하는 사실 공공 서비스라 봐야 그렇죠. 되거든요. 금융이란 그렇죠. 건. 예. 그렇죠. 우리나라 5천만 명이니까 그럼 5천만 분이네요. 그렇죠. 하여튼 굉장히 예, 많은 그러면은 시간이죠. 네. 근데 이게 한 번만 이체하고 1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뭐 이체를 뭐 한 달에 평균 두세 번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많이 한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런 눈에 보이는 지출이 아니라 개개인의 시간이 정말 공공재라는 거를 그렇죠. 그렇죠. 그 시간에 다른 뭐 예를 들면 하루 뭐 여행을 간다거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사실 공공 서비스 이런 공공 서비스를 개발할 때는 좀 굉장히 많이 고려해야 되는 상황. 그렇죠. 그런 국민들의 모든 총합을 그렇죠. 국민들이 모두 그런 투자하는 시간들을 차라리 그렇죠. 은행에서 좀 맞습니다. 더 보안 쪽에 방금 한울 씨가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은행에서 좀 더 관리를 해준다거나 그렇죠. 뭐 최근은 좀 시간이 지난 일이긴 하지만 농협에서 왜 다 털렸었잖아요 아, 개인정보가. 그랬나요? 네네. 근데 뜯어보고 나니까 농협인가 뭐 국민은행인가 네네. 뜯어보고 나니까 은행이 개개인의 뭐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암호화를 하나도 안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쉽게 네네. 얘기하면 네네. 엑셀 파일로 그냥 아, 갖고 있는 네네. 거죠. 네네. 뭐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런 것들에 투자를 너무 허술히 하면서 그렇죠. OTP 예, 같은 건 다 돈을 챙겨 먹는다가 이제 OTP를 이게 문제가 돈을 되는 거죠. 받고 주면서 뭐 이제 너희들이 그렇죠. 보안 관리하라 이런 문제는 사실 그렇죠. 보이스 그렇죠. 피싱에는 굉장히 많이 대두되는 문제라서 그렇죠. 그리고 좀 이런 말씀하신 게 부분들을 딱 좀 맞는 게 네네 제가 그러니까 해킹을 당할 거면 다 당해요. 제가 이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 컴퓨터 해킹하려고 그러니까 전문가가 하려면은 제가 개인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음 그럼 차라리 네네 저는 어차피 그러니까 정말 악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 못 막을 건 저는 조금이라도 편하게 쓰는 게 좀 맞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OTP 쓰고 뭐 해도 피싱은 당할 분은 다 안타깝게 당하고 네네 또 해킹을 해도 솔직히 보면 되게 웃긴 게 이런 소결제 같은 거 아주 해킹하는 건 사실 은행 같은 거 개인정보 털리는 게 더 크거든요, 사실은. 더 네네 시도도 많이 되고 더 보안에도 취약한 부분이긴 한데 저는 그런 거에다 더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소비자들이 쓰는 건 조금 더 그러니까 편의성을 좀 더 위주로 하면서 시스템을 더 개발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 또 이런 인식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 은행이 다 책임을 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사실 최근에 또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사실 국내의 비밀번호를 설정해 둔 거에, 네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1, 2, 3, 4, 5, 6, 7, 8이 제일 많았대요. 아, 아직도 그런가요? 네네네. 예, 1, 2, 3, 4, 5, 6, 7, 8이 네네. 비밀번호로 설정되어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네네네네. 그런 일종의 개인의 그렇죠. 어떤 안이한 인식도 좀 있죠. 약간 그렇죠. 그렇죠.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서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 같아요. 소비자도 맞아요. 그렇고, 맞습니다. 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스스로 뭔가 보완적인 부분들을 좀 더 캠페인을 한다거나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그리고 해보고요. 되게 재밌는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실장님께서 그 카카오뱅크 이런 거 적어 놓으셨잖아요. 핀테크 회사들. 네네. 근데 되게 재밌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딱 틈새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네네. 때도 그냥 온라인 쇼핑하다가 10,000원, 20,000원, 50,000원 정도는 그냥 결제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솔직히 네네. 이거는 제가 100번 해가지고 한 번 문제가 생겨도 그러니까 100번 할 때마다 이거를 막 뭐 신용카드 꺼내고 OTP 꺼내고 이거 하느니 솔직히 100번 그냥 하다가 한 번쯤은 문제가 생겨도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급에 비해 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막 100번을 해가지고 한 번 문제되는 게 시급적으로 보면 훨씬 더 이득이긴 하거든요. 100번 쉽게 하는 게. 네네. 그래도 되게 재밌는 게 100번 쉽게 함으로써 이득 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거예요. 판매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다들 이득인 네네.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100번 하고 문제가 없는 게 정말 좋겠지만 세상에 시스템이 완벽한 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뱅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보안에서 조금 더 은행보다는 OTP니 뭐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약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만큼 더 쉬운 페이를 장려함으로써 더 이제 돈을 돌리자는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 네네네. 끝에 가서는 그럼 은행에서는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소비자들을. 그쵸. 사실 이런 인터넷 뱅크,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시장 경제에서는 경쟁이란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사실상 금융 서비스라는 게 네네. 사실 지금 최근에 핀테크 이런 얘기들이 화두로 오르기 전까지는 네네. 굉장히 사실상 반독점 상태라고 봤어요. 물론 여러 그렇죠. 회사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죠. 대기업만 진입할 수가 있어. 큰 그렇죠. 회사들만 그렇죠. 진입을 할 수 있었고 그렇죠. 이런 사실 반독점 상태였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조그만 인터넷 뱅크, 뱅킹 네네. 인터넷 뱅킹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뱅크 회사 네네. 실제로 통장을 만들지 않고도 가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법률적으로 좀 풀어주면서 그쵸. 카카오뱅크라는 게 생겼고 여러 이제 올해 또 그런 인터넷 뱅크 회사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는 네네. 토스라는 앱을 쓰고 있는데 네네. 그거는 토스라는 앱은 자기가 특정 계좌를 자기가 지정해 두면 제가 네네. 연결 계좌를 지정을 해 두면 네네. 거기서 제가 예를 들어 하루 3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네네. 내가 누구한테 계좌번호 입력하고 송금 버튼 누른 다음에 네네. 지문 터치 아이디로 저는 아이폰을 쓰니까 그쵸. 좋네요. 예, 네네. 지문 인식을 딱 써가지고 하면은 바로 송금이 돼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얼마나 네네 좋아요. 그러니까 실제 송금할 때 걸리는 시간이 또 게다가 이 앱이 굉장히 잘 만들어서 네네. 그 자기가 문자를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하늘 씨가 어떤 계좌번호로 10,000원 입금해줘라고 네네네. 하면은 그 텍스트를 분석을 딱 해서 네네네. 자동으로 그 계좌번호하고 좋네. 송금액하고 다 입력을 해주더라고요. 좋네요. 딱 자동으로 그런 거예요. 인식을.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 30만 원이기 때문에 끝에 와선 저는 제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 그 정도 네네. 리스크는 제가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 결정이고. 그쵸. 그렇죠. 네네. 그랬더니 그거를 실제 송금하는 걸리는데 시간이 10초 이하인 거예요. 뭐 그렇죠. 예를 들어 네네. 앱을 키고 그도 앱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서 저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어 이거. 네네 그 토스라는 앱을 쓰고 있는데 정말 뭐라 그럴까 그 이후로는 저는 이제 다른 일반 은행을 쓰고 있는데 그 앱은 거의 쓰질 않죠. 사실 그렇죠. 개인적으로 30만 원 이상 송금하는 횟수는 한 달에 몇 번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건 제가 네, 알아가지고 제가 네. 불안해가지고 늘 은행에 가서 하든지 하게 돼 있잖아, 어차피. 몇백만 원 하는 거 그쵸 솔직히 그쵸. 인터넷 뱅킹으로 막 전화로 잘 안 하잖아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정말 네네 1,000만 원대 가면 어차피 은행 가서 하게 돼 있고 100만 네네 원대 듣고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해가지고 선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네. 뭐 게다가 수수료도 지금 사실 제로고 좋네요. 0원이고 그 앱으로 이용해서 수수료 사실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월 매트 20회 환도가 넘으면은 그렇죠. 뭐 수수료 500원을 받긴 하지만 네네네네. 어쨌든 이런 서비스들이 경쟁 회사들이 계속 생긴다는 것은 그렇죠. 이 현재 지금 잡고 있는 금융회사들도 변화의 가능성은 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그렇죠. 않을까. 맞습니다. 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끝으로 그냥 두 마디만 하자면 하나 뭐냐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우선은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업체가 네. 은행이랑 병원이에요. 병원. 네. 근데 제가 생각엔 돈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거듭하는 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제 말은 목숨도 아무리 중요한 게 돈인 것 같아요. 사실은 끝에 가서는 아무래도 요즘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네네.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만큼 타격이 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이렇게 네네. 그렇게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은행에서 솔직히 이게 뭐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만큼 이게 보수적인 시장이고 그런 이유는 네네. 그만큼 이게 뭐
가지는 문제가 됐을 때 큰 여파라든지 이런 게 크니까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네네. 하고요. 이거는 보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이제 스페셜 팟캐스트를 해야 되는데 맨날 요즘 스페셜 한다고 얘기만 해도 안 하고는 있지만 네. 제가 요즘 되게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은 그 네. 미션 임퍼서블 보면 되게 자주 나와요. 음, 그게 뭐냐면은 생체 인식? 생체 인식이 뭐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패턴 인식인 네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패턴을 생체적인 거에서 보는 것뿐이지 거기 핵심은 뭐냐 패턴 인식이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네네. 그러니까 이건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인터넷 쇼핑하는 시간대는 언제냐면 새벽 2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일하다가 음, 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나서 오늘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혹시 뭐 재밌는 게 있나 뭐 예를 들어가지고 서핑하다가 보게 되면 새벽 뭐 1시에서 3시까지에 인터넷 쇼핑을 제일 많이 한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네네. 그리고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쓰는 IP는 저희 집에 있는 와이파이 확률이 제일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네. 그거를 쓰는 컴퓨터는 제 컴퓨터 맥 어드레스라든지 핸드폰의 확률이 제일 높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사는 품목도 정해져 있어요. 제가 갑자기 뭐 예를 들어 여성 뭐 염색약을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사면은 뭐 이렇게 뭐 게젯이라든지 이런 거 사지 갑자기 제가 뭐 여자 화장품 사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제가 소비하는 거에는 패턴이 있고 제가 하는 모든 행동에 패턴이 음, 되게 있거든요. 예를 네네네. 들어가지고 제가 되게 재밌게 보는 게 구글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암호를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튼을 음, 누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인간으로 인식을 되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 있잖아요. 뭐 이상 이미지 보여주고 숫자를 네네. 거기에 뭐 이미지를 읽고 숫자를 치면은 넘어가는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젠 그것도 없어져. 그냥 버튼 하나가 있어요. 그럼 그 네네.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인간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음,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마우스의 움직임이나 타임이나 네네. 그걸 보고 반응한 속도를 보고 얘가 인간이구나 아니나를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어, 저가 생각했을 때 이제 미래 보안은 더 이상 단순하게 그 숫자 네네. 하나는 저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솔직히 이게 쉬워요 깨지기가. 네네. 그런데 복합적인 보안 시스템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음, 핸드폰을 주머니에 있고 뭐 그걸 꺼내서 지문 인식을 하는 행위는 어차피 핸드폰을 풀기 위해서 한번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가지를 가지고 보안을 100%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나열된 숫자 1, 2, 3, 4, 5, 6, 7, 8을 가지고 보안에 100% 네네. 맡긴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행위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쵸, 그쵸. 내 네. 핸드폰을 하면 20% 안전, 내 지문을 하면 네네. 30%가 추가, 그 제가 타이핑하는 그게 또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숫자를 네네.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숫자를 타이핑을 하구나. 그걸로 20% 네네. 추가. 그 다음에 그걸 하는 동안 핸드폰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네. 제 눈동자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네. 눈동자를 100% 하게 되면 위험하지만 얘의 확률이 80% 이러다 보면 이게 굉장히 높은 숫자로 저희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비약적으로. 그러니까 음,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보안 시스템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미래의 보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보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암호를 기억하고 암호를 타이핑해가지고 노출시킬 위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평상시 하듯이 핸드폰을 꺼내서 언록을 하고 핸드폰 화면을 보고 타이핑한 도중에 벌써 보안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송금이 벌써 100% 이루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보안은 솔직히 암호 넣고 OTP하고 말도 안 되는 파일 같은 거 하나 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거죠, 이게. 음, 이거는 개발 중이고 굉장히 많은 진도를 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네네. 훨씬 더, 어, 미래의 그렇죠. 서비스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좋은 예로 음, OTP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앱으로 만든 게 있거든요. 구글 볼트라 그래가지고. 그런 네네네. 식으로 앱화 시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거 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OTP적인 암호 시스템 자체가 저는 굉장히 구닥다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훨씬 네네. 더 보안에서 뒤처지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 보안은 숫자 몇 개로 나열해서 쓴다가 제가 얼마나 솔직히 비효율적이고 위험해요. 그거보다는 네네.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잖아요. 이런 서비스는 이제 음, 앞으로 이루어질 거고, 그러니까 이런 네네. OTP 같은 거 자체가 이제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음,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일회용 비변 OTP 카드로 시작을 해서 미래의 보안 보안까지 왔죠. 서비스까지 한번 다뤄봤는데요. 네네네. 예,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나 혹은 네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길 바라면서요. 네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딱 주는 이거는? 30분. 좀 네네. 오버했긴 했지만 또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네. 오늘 네, 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우 씨.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